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 명수민입니다. 지난 16일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총학생회 구성이 유효 총투표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3일 재투표를 시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바람 선본의 김진영, 김성우 후보는 최종 투표율 56% 및 투표인 가운데 89.5%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7.3%, 오후 3시 기준 25.3%, 끝내 오후 6시 기준 48.7%로 결국 유효 투표수 28표를 남겨두고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에 의하면 투표 인원 과반수 미달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선거 종료 시점으로부터 투표 가능 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투표 가능 기간 연장 조항의 본래 의미가 대면 선거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전자선거로 시행된 이번 선거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7일 오후 학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바람 후보진이 낙선 사례를 표명함으로써 총학생회 구성 무산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칙 제32조 1항에 의하면 투표율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국 현 총학생회장단의 세칙 준수 요구서를 받아들인 선관위는 23일, 16일 선거에 대한 재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치러진 재투표에서 바람 선본의 김진영, 김성우 후보는 최종 투표율 56% 및 투표인 가운데 89.5%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반대는 10.4%, 134표였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선과 새로운 총학생회의 출범을 응원하는 한마디도 있었으나 냉소를 보내는 학우들도 많았습니다. 16일 본선거 당일에는 후보진을 향한 도를 넘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선이 된 거니까 후보 출범한 바람 총학생회가 이제 잘 활동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생 사회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출범하게 된 바람 총학생회, 학우들의 지지와 응원, 따끔한 비판을 발판 삼아 더 나은 학생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뉴스라인 김혜린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본선거가 유효 총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뒤 처음에는 2주 뒤 3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가 다시 16일 선거에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총학생회 선거관리 세칙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행 선거 세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두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람선거운동본부가 단독 출마했음에도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투표율 48.7%로 전체 유권자 2,298명 중 과반수인 1,150명에서 28명의 표가 충족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2조 1항에 의하면 투표율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일 현 총학생회장단의 선거세칙 준수요구서를 받아들인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에 이전 선거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23일 시행된 재투표에서 바람 선본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세칙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선관위의 공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칙 제34조는 제29조의 단독 후보 규정상 당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 3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29조의 내용은 무효표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각 조항에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세칙에 비추어 제29조를 제31조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제32조 1항의 재투표 기준에 관해 서술어가 누락됨에 따라 실시한다를 붙여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세칙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13조 2항에 따르면 참관인은 8조 1항에 미음호에 신고되어 있는 자여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8조 1항에는 미음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2조와 제34조 사이 있어야 할 제33조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2조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제32조의 서술어 누락과 더불어
재투표 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선거 운영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다면 재투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확대운영위원회는 세칙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거 세칙 해석과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한 선거에 있어 바탕이 되는 선거 시행 세칙의 결함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우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칙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라인 이두열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는 방역 정책을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의 완만한 공존으로 나아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되고 식당, 카페 등 운영 시간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일 확진자 수가 수천 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이라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해에 발맞춰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측의 준비는 어떨까? 큰 틀에서 대면 수업 확대라는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우리 대학 관계 부서들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서동근 기자입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란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을 뜻합니다. 이전까지의 방역 정책이 검사 및 확진, 조사 및 추적, 격리 및 치료의 3T를 통한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했다면 백신 접종률이 70%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계적 완화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역 정책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교정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 학기 후반기부터 이미 20인 이하 강의에 한해 대면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교육박물관은 지난 9월 23일부터 재개관에 나섰습니다. 사도교육원 복지관에 자리한 체력 단련실 및 탁구장 또한 지난 19일부터 개방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4일 다락관 확진자 발생으로 현재는 추가 방역 조치 중입니다. 이처럼 단계적 일상회복이 점차 확대 적용되면 내년 1학기부터는 소수의 강의를 제외하고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담화문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대학의 문을 좀 더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대학은 지식 공동체로서 새로운 지적 동반자들과의 만남이 이뤄지고 교류와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면 수업 재개에 따른 방역 대책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 총장은 방역상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나 대학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확진자나 접촉자들에게 대체 수업을 제공하는 방안, 학내 신속 선제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소를 확대하는 방안, 식당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운영시간 연장, 포장 판매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상황은 어떨까? 총장실은 지난 24일 메일을 통해 우리 대학도 위드 코로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추세에 발맞추겠다라며 대면 수업 확대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사 관리와 수업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내 관계 부서들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상의 변화를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사관리과는 코로나19로 학사관리와 수업 운영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며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준비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위축되었던 교육 활동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등교 및 대면 활동을 확대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아 향후 학교 여건과 방역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사도교육원 입사생의 숫자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교육원은 현재까지 촘촘한 방역과 학생의 건강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해왔다고 하면서도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한 2월 정도에 가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내년도 운영 방침과 계획을 발표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다른 대학처럼 선제적 조치를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 교직원들은 기대 섞인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업
일대가 훨씬 더 수업에 집중도 잘 됐었고 뭔가 학교에 활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아무래도 드디어 이제 학교가 학교다워진 것 같고 이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갖고 또 재미를 갖고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면 강의 때문에 어떤 그 전염이나 감염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e클래스의 보급이 확대되며 내년에도 이러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러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파일을 올리거나 그럴 때 용량 문제나 시간 문제를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의 망가졌던 일상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발빠른 준비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보장받는 활기찬 교정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라인 서동근입니다. 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는 오는 29일자로 35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장기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학 측에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여정음 기자입니다. 전국 대학노동조합 한국교원대지부는 오는 29일자로 35째 대학본부 인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교섭 7차례, 실무교섭 12차례의 총 19차례 교섭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직 사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시정하고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 대학 평의회, 재정위원회 등의 학내 협의체에 참석함으로써 대학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대학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 간 대비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저 수준의 임금 체계라고 말합니다. 노조 측은 대학 노조의 출범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된 불만 사항들 또한 토로하고 있습니다. 알바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보다도 지속되는 협상 과정에서 대학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15개의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학 측에서는 오직 최초의 안만을 고집하고 강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임금교섭 과정에서 실제 이뤄진 결정보다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는 여러 각도로 학교랑 각지지 않고 반목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했다. 노력했지만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의 안으로 고수했다. 회의록을 보면 모든 답변들이 가서 그런 과장님한테 얘기해보겠다. 가서 나는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검토해서 다음번에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결정권은 노무사님이 갖고 오는 건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 측은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적인 개선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인상률의 조정은 이미 공공연대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체결된 수준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회계직, 무기계약직 130여 명 중 약 90명이 소속된 다른 노조와 이미 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노조 측에 섣불리 새로운 임금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현재 우리 대학의 임금 체계는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은 했고 또 뭐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대학 평의회, 재정위원회 등 학내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협의체에는 지금도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도 원칙상으로는 추천을 받아 참여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이 다수로 구성된 공직협의 추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조는 이에 노사협의회 추천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규정의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직원 대표에 저희가 참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추천으로 대학회계 직원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재규정을 조금 검토라든지. 대학 측은 조합 사무실 제공 및 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면제 시간 부여 문제의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남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합니다. 또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합 활동을 보장할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코러스 업무 메일을 조합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요청의 경우 이후에 다시 공문을 보내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설립된 노조와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조도 단체 협약 전에
조합 사무실과 저발동 보장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제 단체 협약이 되기 전에 학교가 어떤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사측에서는 양쪽 노조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수 노조에게도 노조 양측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노조는 지난 5월 한국교원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립니다를 제목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총파업투쟁,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본부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노조는 매일 오전 오후 본부 인근에서의 천막 농성과 총장 집무실 앞 출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선하라! 불공정을 개선하라! 투쟁! 대학 측은 양측이 현재 소위 말하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니며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학교는 안 해주려고 하고 노조는 어떻게든지 안 되는 부분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서로 아니라는 거.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학내 민주주의의 실현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는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되고 나면 차기 교섭에서는 성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쟁의행위로 인한 반복적인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화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으나 끝내는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상호 간 대화와 타협은 대학 측과 노동자 측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대학 회계직을 포함한 우리는 모두 우리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학교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며 학우들을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라인 여정음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학내 소비조합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조합은 매년 조금씩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코로나19로 학내 소비가 위축되며 현재는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내 소비조합의 재정 악화로 소비조합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나빠지거나 식당, 매점, 카페 등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현재 소비조합의 경영 실태는 어떠하고 또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를 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승우 기자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은 교직원 및 학생 편의 제공, 소비보호 사업을 통한 조합원 복리 증진, 교육 여건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조합원에는 교직원 및 학생, 산하교육기관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학내 구성원 전체가 소속과 동시에 조합에 가입되는 구조인 겁니다. 현재 소비조합은 카페 공감, 학생회관 식당, 황새마트, 우편 취급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조합의 회계 상태는 매년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6억 원이던 매출 규모는 2019년 18억 원으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6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비조합은 소비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조합은 소비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단체라는 점에서 이윤 창출을 적극적으로 꾀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성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현재는 최소 인원을 유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회계의 차용을 통해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수입 대체 경비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까지 일반 지원으로 편성하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부담되는 인건비 전체 규모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결국 지난 3일 제4차 재정위원회에서 공간 분식은 외주화, 소비조합 매점 운영은 무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조합 노동자들이 다수 소속된 공공연대 노조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 인원 감축, 무급 휴직 강요, 남은 인원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과 등이 이어져 왔다며 지난 25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이나마 잠시 실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저희가 휴게실이 없어서 그런 병가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앞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연가를 쓰고 가야 돼요. 대학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가조차 허락하지 않는 소비조합 별도 취업 규칙을 만들어 부동한 처우를 강요해왔다는 것입니다.
공공노조는 허울뿐인 소비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대학 소속 대학 회계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 공공연대는 앞으로 이러한 모든 차별이 없어지도록 대학 회계직원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상 어려움이 전반적인 소비보호 사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주는 아닌데 올 때마다 꼭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상황이 이럼에도 대학 측은 현재 답변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결정된 게 아니고. 소비조합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모두 학내 구성원들의 생활복지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입니다. 소비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소비보호 사업의 질적 저하,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소비자, 노동자, 학교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라인 이승우입니다. 자, 기자가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한 우리 대학의 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이죠. 토파보기입니다. 이승우 기자, 오늘은 KNU의 심리상담센터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NU 심리상담센터는 청라민들이 대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수로 있는 정여주고요. 현재 KNU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라민들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이곳은 다양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대학생활 적응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는 THC 양성과정을 비롯한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새로운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여러 집단상담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THC는 이제 티처, 힐러, 카운셀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원대학교만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교대군이나 뭐 사범대들 가보면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이 티처 힐러 카운셀러는 단지 집단 상담에 들어가서 내가 힐링을 하고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뭐 이런 부분도 한 세션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그거 플러스 내가 상담자가 되고 내가 힐러가 돼서 내가 정말 카운셀러가 돼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교사가 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네, 학기 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보통은 3월 한 둘째 주, 9월 둘째 주 이때쯤 수강 신청이 좀 완료가 돼서 정정 변경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학생들 이제 시간표가 딱 나왔을 때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초급의 경우 그렇고 중급이랑 고급은 보통 방학 시작하자마자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 및 육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인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이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아마 이제 코로나 전후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 한 2018년도부터 살펴보면요. 그 신청 건수만 보면 2018년도에 한 153건 정도 신청이 됐었고요. 뭐 이렇게 조금 늘다가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하고 나서는 126건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11월 23일 현재까지 169건으로 또 작년에 비해서 다시 늘어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11월 요때 되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은 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라민들에게 심리상담은 어떠한 이유로 필요할까요? 심리상담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도 맞고요. 나를 좀 알아가고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지를 성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우리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의 차 한 잔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뉴스라인 이승우입니다. 지난 3월 23일 고등교육법 제19조 3항 신설에 따라 우리 대학에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인권센터가 설립됩니다.
기획평가과는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센터 설치로 예비 교원에 대한 인권, 성인지, 사회적 배려 공감 능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 생활 상담 및 지원 업무 부서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청주간 출퇴근 버스가 통학 및 교외 교육 등 당초 사용 목적에 맞는 이용을 위해 운행 중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총무과는 지난 19일 열린 총장실을 통해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공용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공무에 사용할 시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한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어 운행 중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주 시내 버스 노선 추가 증편 협의 및 오송역 셔틀버스 노선 변경 등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제37회 사도교육원 가요제 끼를 기울이면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여 실황을 관람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다락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로 무관중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공연 내용은 사도교육원 자치회 기울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